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S1 Simple Test Time Scaling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공개된 논문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 자체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말씀드리고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 구축 방식, 그리고 버젯 푸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딥식이 나온 이후로 정말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론들이 공개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강학습을 하다 보면은 학습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길이가 긴 문서를 생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노션 블로그 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RLHF 형식으로 강화학습을 할 때 X축이 학습에 소요되는 스텝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Y축이 두 가지인데요. 남색 같은 경우에는 성능, 그리고 여기 주황색 혹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코드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코드를 생성을 하다가 점점 내추럴 랭귀지로 생성을 하면서 길이가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다시 내추럴 랭귀지로 생성을 하면서 점차 긴 문서들을 생성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이에 맞추어서 성능 역시도 덩달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성분 길이와 성능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최근 나오는 논문들이 매우 느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성분이 길어지면서 올바른 문장 생성을 위한 혹은 정답 생성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들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적인 기능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에 대한 플래닝,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각 스텝마다 제대로 풀고 있는지에 대한 셀프 리플렉션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로 살펴보면요.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게 딥식 아론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아하 모먼트는 모델이 스스로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셀프 리플렉션, 즉 자기 반성이 학습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션에 나와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이런 디날리와 네이트가 함께 산책을 시키는데 이 일을 할 때 그들의 개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발생시킨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계획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텐데 이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값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Let's Recheck the Set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고자 했는데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것들이 시작하는 게 셀프 리플렉션의 순간 혹은 아하 모먼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학습을 해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매우 조금의 학습, 뭐 어디서는 5스텝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해당 노션글에서는 40스텝에서 발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성단계를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각 해결 방식이 진짜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생성문 자체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SFT 학습 같은 경우에는 유저 쿼리가 주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답 문서를 생성해 라고 했었지만 강화학습은 모델에게 성능 개선을 위해서 생성되어야 되는 문장들을 혹은 전략들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 유저 쿼리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텍스트가 이렇게 길게 생성이 되게 되고 그 원인은 스스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즈닝이나 플래닝 혹은 셀프 리플렉션 같은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생성을 하는 게 결국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즉 S1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유저 쿼리가 주어졌을 때 강화학습을 안 하더라도 그냥 길고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리즈닝 능력을 문서를 길게 생성하면 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는 길고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리즈닝 능력을 학습을 하지 않아도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을 통해서 S1에서 얘기하는 버젯 포싱 개념을 어떻게 실험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SFT 데이터셋 구축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학습을 해야 리드닝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조금 더 나이브하게 강학습은 비용이 많이 드니 더 비용이 적은 SFT 학습만 시키고 강학습처럼 동작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태스크들을 담은 오리지널 데이터 풀 5만 9천 개 정도의 데이터에서 퀄리티, 디피컬티, 그리고 다이버시티라는 세 가지 개념을 순차적으로 필터링한 최종적인 1000개의 아주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퀄리티, 디피컬티,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들 대부분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리즈닝 과정을 어노테이션 해놨기 때문에 정말 그 리즈닝 과정이 품질이 높은지에 대한 간단한 룰 베이스드 필터링 방식으로 퀄리티를 먼저 높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즈닝 능력 혹은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어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태스크들에는 적용하지 말고 어려운 태스크들에 적용된 데이터셋들만 샘플링하면 더 고품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difficulty 필터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청계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매우 빠르게 학습하고자 했기 때문에 분야를 최대한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가기 위한 다이버시티 필터링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필터링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오리지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수리, 과학 혹은 일반적인 논증 과정에 대한 LSAT과 같은 데이터셋들이 모여 있고요. 그 외에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통계학과 박사시험 혹은 퀄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테스트 문제들이나 증권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의 입사시험 문제 등을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더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높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에 대해서 퀄리티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라고 하죠. 저희가 돌아가는 원형을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 문자나 아니면은 그림을 모달리티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도 레퍼런스로 그림을 얘기하는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 품질을 정제하고 데이터 중에 중복이 존재하는 것들을 A그램 필터링으로 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difficulty filterin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쉬운 문제들을 거르는 게 목표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안 된, 즉 리즈닝 학습이 안 된 문제들은 사실 학습을 시켜도 필요가 없으니 퀸 2.5 찌빌리아 32B 두 모델 중에 하나의 모델이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굳이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difficulty filtering 작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버시티 필터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도메인의 다양성 증강을 위해서 분야별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분야 내에서도 데이터를 고를 때는 길이가 긴 문서가 뽑힐 확률이 높아지도록 웨이티드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 리즈닝이 긴 어노테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건 다양한 리즈닝 과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긴 리즈닝 데이터일수록 리즈닝 능력을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웨이트드 샘플링을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성된 데이터를 앞으로 S1K라고 부를 텐데요. 결국에는 이 S1K 데이터가 정말로 좋은 데이터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퀄리티 필터링만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퀄리티랑 다이버시티 필터링만 적용했을 때, 그리고 퀄리티랑 디피컬티 필터링만 적용한 동일한 크기의 1K 데이터셋들, 그리고 필터링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59K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학습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논문에서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 매우 어려운 추론 데이터셋들인 GPQA, Math, 그리고 AIM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각각의 필터링을 하나씩 제외한 경우보다는 S1K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여러 가지 GPQA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역시 긴 길이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긴 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59K 전체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에임에선 조금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능 차이가 매우 많이 나지는 않으니 데이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 중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뭔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1000개의 데이터로만 학습을 한다는 건 사실 데이터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학습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H백 16대의 환경에서 고작 26분이면 학습이 종료되는 아주 학습 효율적인 방법론 혹은 학습 효율적인 데이터 필터링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를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를 해보면 X축이 학습 데이터의 크기이고 Y축이 성능이라고 보면 S1은 매우 놀랍게도 로그 스케일의 X축임에도 불구하고 타 방법론들에 비해 매우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심지어 오원 프리드의 성능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예전에 SFT 데이터셋 생성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던 리마라고 하는 Less is more for alignment 논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SFT 학습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리즈닝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이지 새로운 데이터를 주입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SFT로 학습을 할 때 모델에게 리즈닝 능력이 없으면 주입할 수는 없고 모델이 리즈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되지 않을 때 매우 적은 고품질의 데이터로 발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리즈닝 능력들을 담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야 정말 좋은 리즈닝 능력들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학습 데이터가 있었고 그 데이터로 26분 만에 학습이 완료된 S1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버젯 퍼싱, 즉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올 건 버젯 퍼싱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젯이라고 하는 건 생성할 토큰의 길이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연산량을 투입하겠다라는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은 유저 쿼리를 넣었을 때 우리가 할당하고 싶은 버젯은 이만한 크기임인데도 불구하고, 즉, 맥스 랭스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모델 스스로 아주 짧게 생성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SFT를 할 때 직접 최종 답변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되니까요. 그리고 리즈닝 학습을 하더라도 정해진 리즈닝 길이만큼만 생성이 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건 버젯 퍼싱 개념은 모델에게 이 정해진 예산을 모두 써서 생성을 하도록 강제시키는 것을 버젯 퍼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논문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한다면 매우 매우 간단한 방법론을 쓰고 있고 예전 체인 오브 서 논문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유저 쿼리가 입력이 되면 LLM이 우선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버젯보다 짧다면 단순하게 파이널 앤서 토큰들을 생성하기 전에 wait이라고 하는 이 토큰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럼 모델은 기다려 라고 했으니까 또 추가적인 무언가 생성하는 과정들이 이어져게 되고 이 과정들을 이 버젯을 채울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모델이 정해진 예산은 요만큼이었는데 더 넘어서 생성하려고 한다면 그냥 최종 예산에 도입했을 때 final answer 땡땡이라는 토큰을 강제로 삽입하고 이 뒤에 결국 answer를 뽑아내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즉 스케일을 키우는 방식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 버젯을 넘어가는 경우에 대한 얘기는 길이 비교 실험을 위해서 진행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젯 포싱을 하는 게 정말 워킹하냐, 혹은 어떻게 워킹하냐, 워킹했을 때 모듈이 어떤 것들을 생성하냐를 퀄리터티브 애널리시스로 살펴보자면, 보시게 되면 원래 how many are in raspberry라고 하는 이 단어에 R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리즈닝 과정을 거쳐서 the number of R's in raspberry is 2라고 하고, 아마 뒤에는 the final answer is 2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모델이 여기까지 생성을 했더니 이제 버전 푸싱을 위해서, 즉 더 길게 생성하기 위해서 weight이라는 토큰을 넣었더니 모델이 알아서 let's review the question carefully. It asks how many are in raspberry 해가지고 알파벳을 분해하고 첫 번째 R이 R인지 그리고 세컨드 R이 어디 있는지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셀프 리플렉션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버젯이 어디다 쓰이나 봤더니, 단순하게 앞서 했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리즈닝 능력을 강화하는데, 뭐 플래닝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뷰로 문제를 바라본다든가, 셀프 리플렉션을 하는 과정들이 알아서 발현되는구나. 즉, 강화학습을 통해서 원했던 이 스케일링 방식이 웨이 토큰만으로도 간단하게 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일부적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버젯 푸싱을 하는 게 실제 성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개선을 가지고 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고 있는 베이스라인들은 버젯 푸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아주 단순한 방법론들을 비교를 합니다. 대부분이 프롬프트 기반인데요. 토큰 컨디셔널, 스텝 컨디셔널, 클래스 컨디셔널은 각각 토큰 컨디셔널은 몇 자라고 하는 버젯을 프롬프트에 명시하는 것이고, 스텝 컨디셔널은 하나의 단계를 100토큰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럼 몇 단계 이상 토큰을 생성해줘, 혹은 500토큰이 버젯이었다면 5단계로 생성해줘와 같이 프롬프트에 명시하는 것. 클래스 컨디셔널은 충분히 오래 검토하고 고민하고 답변을 생성해줘와 같이 명시적으로 너가 더 오래 생성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 프롬프트에 삽입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마2 논문 이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의 퀄에 대해서 모델이 병렬적으로 K개의 문장을 생성을 하면 결국 하나의 문장을 생성했을 때보다 문장의 개수만큼 버젯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걸 테니 충족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 메조리티 보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최종 답변을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스케일 어베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성능이 개선되나 안 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매트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어진 버젯은 결국 최소 생성 토큰과 최대 생성 토큰의 범위가 주어지는 걸 테니까 이 주어진 버젯 내에서 생성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A라고 되어 있는 게 버젯 조합에 따른 성능 변화인데요. 이 버젯 조합에 따른 두 가지 버젯에서의 성능 개선폭이 존재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버젯을 늘렸을 때 성능이 개선되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주어진 버젯 조합들, 여러 가지 버젯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최대 성능 값을 가지고, 이 버젯을 몇에서 몇 가지 조절했을 때 정말 얻을 수 있는 최대 성능이 몇인지를 측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 벤치마크, 매스오벳, AIM24, GPQA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리즈닝 태스크들에서 S1에서의 버젯 포싱 시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1K 데이터로 학습된 S1 모델의 세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의 성능을 살펴보면 사실 벤치마크 세 개 다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X축이 생성 토큰 수고 Y축이 성능이라고 보면 토큰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모델을 쓰더라도 단순하게 모델에게 더 많이 생성해 라고 하는 강요가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이를 안다면 결국에 리마 논문을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델 스스로 리즈닝하는 어빌리티들을 플래닝을 한다든가 셀프 리플렉션을 한다든가 그 외에 태스크를 분해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모델이 없어서 우리가 RL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델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를 발현시킬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게 리마의 주장이었고, 리마는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이걸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S1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학습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게 만들면, 더 많이 생성시키게 하면 모델이 그 능력들을 발현할 필요성을 느끼고 알아서 더 성능이 높아지도록 그런 리즈닝 어빌리티들을 발현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타임에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쓰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모델에게 버젯 포싱을 가하지 않았을 때 혹은 1024의 토큰을 생성했을 때보다 두 배, 그리고 두 배, 네 배, 여섯 배 생성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토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계속 개선되는 거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두 배, 네 배, 여섯 배로 토큰 수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개선폭은 줄어들고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여섯 배 이후로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에서 예시를 어펜딕스에 삽입하고 있는데 매우 길어서 말로만 전달해 드리자면 6배 이후에는 모델이 그냥 기존에 생성했던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생성할 뿐이지 새로운 리즈닝 어빌리티가 발현되진 않는 것들을 관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버젯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조리티 보팅, 즉 여러 개의 문장을 생성하고 그중에 가장 많이 생성된 정답 후보를 최종 정답으로 여기는 이 메조리티 보팅 방식의 버젯 푸싱보다 시퀀셜 스케일링, 즉 S1 방식의 버젯 푸싱이 훨씬 더 성능 개선폭도 높고 성능 개선도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돌려서 보면 사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프로그레스 리워드 모델링이 이 메조리티 보팅을 더 발전시킨 방식인데 그걸 도입을 한다면 기울기가 개선이 될 테니 오히려 S1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보다는 더 이 메조리티 보이팅과 비슷한 프로그레스 리워드 모델링이 미래의 방법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공개된 모델들 혹은 클로저드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 장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타 방법론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도 컴페러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즈 포싱을 비적용한 성능이 여기 50점, 92.6점, 56.6점인데요. 보시게 되면 타 공개 리즈닝 모델들, 즉 웨이트와 데이터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스카이티원이나 비스포크 논문과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이 매우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데이터를 1K밖에 안 썼음에도 17K 데이터를 쓴 모델과 비슷하니까 정말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하나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R1이나 R1 디스틸 혹은 퀸 2.5 32밀리언 인스트럭트 QWQ와 같이 웨이트는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API 없는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성능이 그래도 좀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건 맞지만 리즈닝 어빌리티를 더 확실하게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RL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버젯 포싱 방식의 대안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TCC, SCC, CCC, RS 방법론들을 적용을 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버젯 포싱까지 적용했을 때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TCC, SCC, CCC, 즉 초기 프롬프트에다가 버젯 포싱을 위한 프롬프팅을 하는 것은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즉 원하는 버젯만큼을 쓰게 만드는 작업이 어려운데 거기에 버젯 포싱을 적용을 하면 바로 100% 만족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케일링 측면에서도 여전히 스케일링 측면에서도 버젯 퍼싱이 매우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은 성능 역시도 그냥 단순하게 웨이트 끈을 이용한 버젯 퍼싱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젝션 샘플링 방법론은 컨트롤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더 시퀀셜하게, 아니, 패러널하게 여러 문장들을 생성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성능 자체를 보면은 40점밖에 안 나오고 스케일링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즉 더 많은 문장을 생성할수록 매조리티 보팅 과정에서 정답을 제대로 잡아낼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은 오히려 이 테스트 앤 스케일링에 적합한 방법론이 아닐 수도 있겠고 버젯 퍼싱이 더 적합한 방법론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버젯 푸싱할 때 웨이 토큰을 쓴다고 했는데 웨이 말고 다른 토큰을 쓰면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지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alternatively나 아니면 아무 토큰 안 넣고 생성만 이어나가게 만들면 웨이 토큰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웨이 토큰을 선택을 했었고 매스 500만 기준으로 보면 타 토큰들 역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GPK 기준으로 봐도 흠이나 alternatively 같은 다른 토큰을 넣는 것도 성능 개선에 있어서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체인 오브 소 혹은 스텝 바이 스텝 논문들과 비슷하게 왜 이 토큰을 써야 성능이 개선되는지 혹은 토큰을 안 쓰고 다른 프롬프팅 방식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장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이 스케일링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8192 토큰까지 늘리면 성능 개선 폭이 세츄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S1에서 제시하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방식도 여전히 스케일링에 제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리베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레스 리워드 모델을 적용을 해보거나 메조리티 보팅을 이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즉,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건 웨이스로 하고, 8192까지는 그렇게 만들고, 더 버즈 푸싱을 할 때는 메조리티 보팅이 됐든, 프로기스 리워드 모델링을 했든 적용을 해봤더니, 성능 개선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레스 리워드 모델링이나 메조리티 보팅과 같이, 시퀀셜한, 원래 S1에서 제안하는 시퀀셜한 방법론에다가 기존의 패러럴한 방법론을 같이 쓰면 성능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최근에 활발히 연구 중인 PRM 방법론들이 성능 개선 폭이 꽤 높은 편인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더 테스트 앤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결론 지어보자면 테스트 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리즈닝 성능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리즈닝이라고 하는 건 플래닝, 셀프 리플렉션, 태스크 디컴포지션과 같이 다양한 능력들이 생성 과정에서 복잡하게 발휘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도 생성 길이를 매우 길어지게 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이 S1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생성문을 시퀀셜하게 길어지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알아서 리즈닝 능력이 개선되고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생성문이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잡한 방법론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버젯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미리 종료를 해버릴 것 같으면 웨이 토큰을 반복적으로 삽입을 하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이었고요. 사실 이 논문의 주장이 간단하기도 하고 아직 초기 시점에 해당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퓨처워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적합한 학습 프레임워크가 결국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강화학습이 모델의 생성분 길이를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존재하는데, 강화학습 이후에, 즉, 강화학습을 할 때 만들어진 모델이 1만 토큰 정도는 생성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지면, 1만 토큰 이후에 10만 토큰까지 어떻게 생성시킬지와 같은 추가적인 성능 개선 방법론이 탐색될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역으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리즈닝 리덕션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플래닝이나 셀프 리플렉션 같은 과정들은 결국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이런 것들을 모델이 내재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굳이 생성을 할 때 명시적으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는 결국에 테스트 타임에서의 이피션시를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성문의 길을 역으로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연구들이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S1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논문에 대해서 리뷰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피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재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